랄랄랄라 봄이 왔어요.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거 그렇죠, 바로 미나리입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핫한데 그 미나리 아니고요, 먹는 미나리. 네, 저와 함께 이따 캐러 가시죠. 여기에 가면 미나리를 캘 수 있답니다. 고! 봄이 왔어, 봄! 미나라! 따스한 봄 향기 머금은 철마 미나리 만나러 여러분 함께 가시죠. 미나리 찾으러 철마 소산마을로 고고! 해발 450m 위치한 청정지역. 어머니! 야,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나? 우와, 진짜 미나리 천국이네. 와, 좋다. 예. 어머니, 여기가 미나리 천국 아닙니까, 뒤에? 와, 이거 미나리. 와, 딱 맞는데 미나리 빨리 빌려가 자. 예, 일단 미나리 좀 보고요, 어머니. 안 봐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미나리 빨리 빌려. 만 천지다 우리 이거 소산 미나리. 어머니가 일을 참 잘 시키시네요. 예. 오늘 이거 다 설마 수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 하면 안 되지. 조금씩 해야 되지 미나리는. 다행이다. 왜 조금씩 하는 거예요? 미나리 조금씩 해야 되지. 한참에 다 해놓으면 썩어지는 땀이네. 예. 조금씩 이래 해야 돼. 아하. 봄 향기 만끽은 잠시. 오늘 수확할 양이 무려 120kg인데요. 와우, 바쁘다. 미나리 재배 40년 경력의 어머니께 제대로 배워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좀 이래. 이래. 요래가 요래가 비애가 이래 탁 때려야 돼. 함초. 딱 펴지거든 미나리가. 비봐. 오케이. 해볼게요. 그래 잡. 야, 요렇게. 그래 그렇게 잡아야. 왜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 잡아야 미나리는 이래가 탁 때려 딱 펴진다. 미나리 때리면서 펴가지고 요래가지고 요렇게 비가. 여기 같이 한번 요래 탁 쳐야 돼. 오케이, 봄은 내가 캐겠다. 예? 자, 요래가지고 해가지고 이거 탁 때리가 나. 요 탁 때리가 요래나 끝. 그러면 끝. 근데 왜 이게 봄하면 미나리예요, 어머니? 봄에 미나리 맛이 있어 이거지. 맛이 있다. 봄 미나리 맛이지 다른 때는 맛이 없다. 근데 그럼 지금 이게 수확하기 좋은 거네요? 쫑기지. 쫄구지 조금 올라가서 요 쫄구지가 맛있다 이거. 요거. 요렇게 좀 튼튼하게 생긴 게 이게 맛이 있거든. 이런 게 맛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 어른들 수확하고 먹으러 가는 거죠.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일 잘하면 맛있는 거 줘야 돼요. 맛있는 거 줘야지 많이 잘하면. 처음 해보는 수확이라 그런지 쉽지 않아 보이죠? 나진다 이거. 요렇게. 그래 그렇게. 요렇게. 그래 해야 돼 잘나. 그렇네. 또 요새 지자리 요 한테 미나리 한테. 또 장로. 으야. 우와. 잘한다. 이제 칭찬해 주십니다. 야, 내가 또 한담 하지. 내다. 우와, 역시 프로는 프로다. 잠시 한 몇 분 했나요? 여기 지금 미나리를 다 수확했어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국 분은 아니신가 봐요? 네팔 사람입니다.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 언제 오신 거예요? 4년 지났습니다. 여기서. 4년. 네팔 안 해봤으니까 이거 여기 와가지고 배웠습니다. 처음에. 우리 집 미나리 딱 먹었을 때 표정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맛이다? 얼굴로. 하나, 둘, 셋. 맛있다. 딱 먹었다. 요런 맛이다. 맛있다. 잠깐 사이에 수확한 미나리가 한가득 쌓였네요. 파릇파릇 봄 향기 머금은 미나리 가득 싣고 선별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 예. 야, 무겁다. 야, 이거. 우와, 무겁네, 이거. 야, 이거. 이거 한 40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무겁다. 야. 미나리 왔습니다, 여러분. 우와. 야,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만큼 수확했어요. 이거 어디로 놔둘까요? 여기서 어디, 이쪽? 어이야, 어이구. 야, 다 했다. 아니, 이제 저거 무슨 작업을 해야 됩니까? 선별 작업을 해야죠. 선별 작업이 한창인데요. 떡잎과 이물질을 떼어내고 상품성 좋은 미나리를 고르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철마 미나리가 다른 지역보다 약간 좀 유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이사항은 키우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저희들은 유형 미생물 EM과 불가사리 주로 하는 미생물을 주로 사용해가지고 키우고 있고
화학 비료를 전혀 안 쓰는 유기농 자재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러면 느리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저희들한테는 수확하는 데는 좀 손해가 많죠. 하지만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몸에도 좋고 향도 강하고 좋습니다. 이 미나리는 또 특이사항이 이 순수 지하수로 가지고 키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이 친환경적인 미나리죠. 뿌듯하네요. 예. 여러분 제가 수확한 거예요. 예, 제가 수확한 거. 아 그렇지. 역시 미나리계 아버지 다르시네. 미나리 좀 먹어보신 분들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예. 요거. 예, 그냥 생으로 먹는 겁니다 원래 미나리 맞죠? 예. 야, 확실히 아삭하면서 부드럽네요. 와, 향기가 너무 좋다. 봄의 향이 이거 코끝을 쫙 들어가지고 머리 한번 때리고 그대로 밑으로 쫙 들어가는. 마지막으로 미나리를 지하수물에 찰랑찰랑 씻어주면 맛의 전령사 미나리 출하 준비가 끝납니다. 봄을 닮은 싱그러움이 물씬 느껴지시죠?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제대로 맛볼 일만 남았네요. 와, 봄 미나리가 여러분 왔습니다. 미나리 너무 좋아. 미나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그냥 제가 위에서 오늘 오전부터 수확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미나리를 이 새로운 별미를 좀 느낄 수 있다 해서 왔거든요. 네. 바로 이거죠. 네, 맞아요. 미나리 삼겹살이 제일 좀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유명하고. 사실 요것만은 기다렸습니다. 왜 이 미나리랑 삼겹살이 이렇게 조화가 잘 맞는 거예요? 아무래도 돼지 기름에 미나리가 같이 구워지면서 그 기름에 먹는 맛도 있고요. 상추, 깻잎 이런 것보다도 미나리 향에 같이 싸먹는 맛이 좀 독특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지금 이제 한 단. 네, 한 단이요. 1kg. 요 그대로 놔두세요. 예, 제가 다 먹고 갈 거니까. 일단은 정말 미나리도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고기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일단 미나리 뭐 또 먹어야 되는데 뭐 별미 없어요, 뭐 다른 거. 삼겹살 드시기 전에 육회 익을 동안 육회 이거 같이 드셔보세요. 육회를 곁들여서. 오, 야, 요렇게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네, 이제 이게 미나리 차례만 좀 약간 독특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이게 아삭한 거랑 미나리 향이랑 같이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와, 일단은 색감 보세요. 색깔이 예뻐요.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그대로 한 입 들어가겠습니다. 육회와 초록초록한 미나리의 만남, 그 맛은 과연? 맛있어요. 저로 미소 짓게 만드는 맛이네. 네. 근데 이렇게 육개라는 원래 그 깔끔한 맛이 있거든요. 거기다 이게 미나리가 좀 더 들어가니까 뭔가 육개 맛이 좀 풍요로워지는 맛이네요. 향이 좋다 근데 확실히. 미나리 향이랑 같이 또 잘 어울려요. 예. 이번에는 삼겹살 맛볼 차례. 노릇노릇 잘 익은 삼겹살과 미나리는 최강조합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또 싸서 드시면 여기 위에 삼겹살 올려서 드세요. 미나리와 함께 고기를 하나 이렇게 올리고요. 그다음에 뜨거우실 수 있으니까. 쌈장을 좀 올려서 갑시다. 봄 음식의 절대 강자 미나리 삼겹살. 아, 그 맛 궁금해요. 역시는 역시입니다. 확실히 이 삼겹살의 그 느끼함이랑 이 봄 미나리의 향긋함이 만나니까 이거야 말로 진짜 봄의 맛이다. 미나리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미나리를 먹기 좋게 잘라서 돼지 기름에 쓱쓱 구워주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워 먹으니까 그 향이 좀 더 진해지네요. 네, 좀 뭔가 맛이 또 달라요. 구워 드시는 거랑 생으로 드시는 거. 정말 이 입맛이 떨어질 때 이 봄철 미나리 먹고 입맛을 한번 되새겨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봄 미나리 먹으러 많이 오세요. 나와 결혼해 줄래? 죄송해요, 결혼했어요. 죄송합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기운을 향긋한 봄 미나리로 되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시원한 맥주에는 바삭한 치킨, 진한 커피에는 부드러운 쿠키처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쫄깃한 면발의 칼국수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아삭아삭 콩나물의 맛을 한껏 살려주는 천생연분 환상의 조합을 지금 만나러 가봅니다. 유성구의 한 식당. 점심시간을 맞아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주 메뉴는 칼국수. 너나 할 거 없이 호로록 면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감칠맛 가득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이 어우러진 칼국수는 대전 시민들의 소울푸드이기도 하죠. 맛있다. 아니 진짜 맛있어요. 멸치 육수, 다시마 육수가 진하네요.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구수하고 맛있어요. 면발이 꼬득꼬득한 게 말이에요. 담백한 그런 맛이 있어갖고 아주 우리 입맛에는 딱 맞죠. 이게. 탱글탱글 면발이 시선을 사로잡고 입안에 감도는 국물 맛에 또 한 번 감동하게 되는 칼국수. 저도 먹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면발이 아주 탱탱하고 정말 기본 맛이 나던데. 그냥 재료를 좀 많이 넣으면 돼요.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는 사장님. 육수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어마어마하죠. 다시마에 명태머리며 디포리, 멸치 등을 아낌없이 투하해줍니다. 특히 좀 야채를 많이 넣는 편이에요. 멸치 육수면 멸치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고기 육수면 고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깔끔하게 맛있으려면 제 생각에는 야채를 좀 많이 넣어줘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육수가 완성됐으니 칼국수를 끓여볼까요? 먼저 냄비 바닥에 감자를 깔고 육수를 부어준 다음 직접 반죽해 만들어 놓은 생면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부추와 김가루로 고명을 얹어주면 이 집의 명물 칼국수 완성! 네, 이것도 좀 같이 드셔보세요. 사장님이 함께 권해주는 또 하나의 음식은 도토리묵 무침입니다. 이거 정말 실한데요? 오늘의 그 찰떡궁합 주인공인가요? 아닌데. 어? 찰떡국은 따로 있어요. 무게 아니에요? 칼국수의 찰떡궁합은 바로 낙지볶음이었습니다. 빛깔부터 매콤함이 느껴지고. 먼저 통통한 낙지다리 한 점을 입에 넣어봅니다. 그리고 칼국수 면을 곁들여주며 와, 낙지랑 칼국수를 같이 먹으니까 왜 찰떡궁합인지 알겠어요. 타우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 회복에 절대 강자로 소문난 낙지. 먼저 각종 채소와 함께 센 불에서 볶아줍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맛의 비밀, 비법 양념을 푸짐하게 쏟아부은 후 강력한 화력으로 다시 한번 화끈하게 볶아주면 분량 솔솔 나는 낙지볶음 완성입니다.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낙지. 그 맛에 반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맛인 것 같아요. 불맛이 느껴지고요. 그 낙지도 많이 탱글탱글한 게 씹는 맛도 좋네요. 저희가 칼국수 먹을 때 김치를 찾듯이 낙지볶음이 떠오릅니다. 자, 그럼 칼국수와 낙지의 하모니를 확인해 볼 텐데요. 쫄깃한 면발에 매콤한 낙지.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맛입니다. 와, 이 낙지 매콤하고 칼칼한 맛을 또 이 칼국수의 시원한 국물과 면발이 싹 한번 이렇게 또 정리해 주니까 칼국수를 먹으면 또 낙지볶음이 먹고 싶고 낙지볶음을 먹으면 칼국수를 먹고 싶고 쉴 새 없이 지금 먹게 되는데요. 그런데 낙지볶음 안에 뜻밖의 재료가 숨어 있습니다. 낙지도 아니고 채소도 아닌 이 맛의 정체는 뭘까요? 뭔가 면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그렇다고 낙지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얇고 이건 뭔가요? 도토리 묵말랭이에요. 부드러운 도토리묵과는 색다른 식감을 자랑하는 도토리묵 말랭이. 약방의 감초처럼 낙지볶음에도 들어가고 밑반찬으로도 두루두루 쓰이는데요. 매일매일 당일에 필요한 묵을 직접 주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부터 했던 묵공장 거기서 배워가지고 하는 거라서 묵 맛은 제가 뭐 전국 어디에 가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짭짜름하면서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묵말랭이. 오동통한 낙지의 쫄깃함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웰빙 식재료입니다. 도토리묵? 그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꼬들꼬들하고. 묵말랭이는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묵말랭이와 함께 칼국수와 낙지 사이에서 즐거운 밀당이 이어지는 것. 그 즐거움을 아는 미식가들은 절대 하나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칼국수는 부드러운 면이 부드럽고 이거는 쫄깃하니까 딱 입안에서 잘 맞는 것 같아요. 몸에 이제 딱 풀리죠. 이렇게 먹으면 매운 거, 달콤한 거. 둘의 조합은 뭐 얘기를 굳이 한다면은 바늘과 실도 좋죠. 뭐 신랑과 실도 좋고 하여튼 뭐 그런 궁합이에요. 다음은 추억의 맛을 선물하는 콩나물 밥집입니다. 메인 메뉴는 오로지 콩나물밥 한 가지인데요. 착한 가격에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잊지 못하는 손님들이 이곳을 즐겨 찾습니다. 16년 단골인데요. 안 먹을 또 생각나고 먹어도 돌아서면 또 생각나는 그런 집입니다. 간장 양념장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맛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조리를 해주기 때문에 따뜻한 어머니 밥상 같아요. 22년 전에 그 둔산여구 갈마동 있다가 일리 이사 왔는데 저도 같이 이쪽으로 이사 왔습니다. 식당 따라서. 아니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사까지 오게 만들었을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찐팬들을 양상해온 콩나물밥. 그 맛의 비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맛있다 하시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네, 뭐니 해도 우리 집에 장맛이 아닐까 해요. 우리 집에 장독대 구경 좀 하러 갈래요? 너무 좋죠. 제가 장 보러만 다녔지 장맛은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사장님의 자부심인 장맛을 보러 나선 길. 집 옆에 옹기종기 장독대가 모여 있는데요. 뚜껑을 열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빛깔도 예사롭지가 않죠? 예, 이 간장이 씨간장으로 담아가지고 이게 5년 된 거예요. 그럼 시간장은 얼마나 된 거예요? 한 80년 정도 됐어요. 어른들 때부터 내려온 거니까. 80년이요? 예, 예. 80년 묵은 씨간장으로 담근 장맛은 어떤 맛일까요? 진짜 그 향기 그대로 뭔가 고소하면서도 깔끔해요. 첫 맛은 짜운 것 같아도 뒷맛은 달어. 네. 달달해요. 신기해요. 조선 간장이 그래요. 집 간장이 원래가. 예. 근데 이런 맛을 사는 거는 없어. 네, 제가 먹어봤던 간장 그동안 짜기만 했거든요. 예, 예. 뒷맛이 달달해. 그런데 해마다 만드는 매주 개수만 60개에 이를 만큼 대량으로 만드는데요. 그 이유는 임산부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애기들 안 날라고 하잖아. 근데 애국자 같아서 그래서 주기 시작한 게 한 7년 됐나 봐. 그럼 저도 나중에 산모가 돼서 오면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줘야죠. 드려야지. 산모가 되면 여기부터 와야겠어요. 예, 그러세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 차례입니다. 파 송송 썰어 넣고 마늘과 고춧가루, 참기름을 더한 후 숙성의 시간을 거치면 맛있는 양념장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법이 있습니다. 양은 주물수 때다 해야지 밥이 더 맛있어. 밥을 지을 때는 콩나물을 먼저 데친 다음 쌀과 함께 안치는데요. 밥알과 콩나물이 모두 살아있게 물 조절을 잘하는 게 관건입니다. 드디어 콩나물밥이 완성됐습니다. 양념장을 올려 쓱쓱 비벼가며 맛을 보겠습니다. 콩나물의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고 거기다 밥도 이렇게 코슬코슬하면서 부드러우니 콩나물이랑 착착 감기고 무엇보다 이 양념장, 수많은 양념장 중에서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장! 콩나물밥과 찰떡궁합은 다름 아닌 육회. 국내산 제일 좋은 등급의 소고기를 가늘게 썰어 간장과 마늘, 참기름 등의 갖은 양념과 함께 버무려낸 육회입니다. 육질이 부드러우면서도 고기 특유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잘 느낄 수 있는데요. 콩나물밥과는 과연 어떤 조화를 이룰까요? 여기다 넣고 가운데다 넣고 이렇게 비비세요. 어머. 뜨거운 밥과 만나면 살짝 익어서 더욱 맛이 좋다고 합니다. 맛있어요. 와, 육회의 부드러운 맛과 콩나물의 아삭함이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재미를 더하고 여기에 그 양념장과 다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진짜 이 한상이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한상인 것 같아요.
그 옛날 할머니가 해주시던 콩나물밥에 신선한 육회의 감칠맛까지 환상적인 맛의 여우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육회와 이 콩나물, 진짜 환상의 짝짝꿍. 실과 바늘의 조합. 유재석과 조세호 같은 짝짝꿍. 네. 어머니가 저도 짝짝꿍. 네. 혼자일 때보다는 함께일 때 더욱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일 때보다 함께 먹어야 더욱 빛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먹는 재미의 맛과 영양까지 만족시켜주는 환상의 꿀조합 음식들. 이 봄을 더욱 생기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트는 길목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거리의 풍경도 알록달록하게 변해가는데 입맛은 아직 한겨울? 진한 게 맛있네요. 몸에 참 좋을 것 같아서 식사 대용으로 다른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꽁꽁한 입맛에도 봄을 전해주는 디저트가 떴다. K-팝, K-뷰티에 이은 K-디저트가 대세. 하우의 마을과 회룡포 부은 빵부터 안동의 명물 생강과 말을 이용한 음료까지 맛의 건강은 물론 자부심까지 담은 간식의 강자들이 뜨거운 각축전을 펼칩니다. 첫 번째 주인공에 대한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물길이 굽이치는 안동과 예천의 명소 하우의 마을과 회룡포인데요. 과연 관광 명소와 디저트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을지? 이곳에 오시면은 회룡포 빵과 하회마을 빵에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아니고 빵 속에 하우의 마을, 회룡포, 굽이치는 그 모양 있습니다. 농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회룡포를 그 형상화한 빵과 쿠키, 그다음에 하회를 그 형상화한 빵과 쿠키를 개발하여 여러 차례 이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하여서 이제 출시하게 됐습니다. 자, 긴 말 필요 없이 재료부터 집중 탐구 들어갑니다. 저온 숙성한 천연 발효종을 사용해 반죽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 그렇죠. 들송부른 빵은 반죽부터 알아본다고. 유기농 밀가루에 천연 발효를 더해 맛의 품격을 더하다. 48시간에서 72시간 그 천연 발효를 해서 그 천연 발효에다가 또 밀가루 같은 경우도 저희는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스니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설탕 당근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가공하여서 분말화해서 이 빵과 쿠키에 혼합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빵과 쿠키는 영양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 발효종의 천연 감미료 파스닙, 그리고 유기농 밀가루, 설탕 하나까지 비정제로 마무리.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특별한 재료에 숙성의 맛을 더했습니다. 48시간에서 길게는 72시간까지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면 드디어 빵을 구워낼 차례. 고소한 향기 풍기며 노릇노릇 구워지는 이 영롱한 자태. 재료들 풍성한 것 좀 보세요. 하회빵 같은 경우는 안동의 특산물인 사과와 땅콩이 들어갔고 또 회룡포빵 같은 경우는 예천의 특산물인 참깨와 흑임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소하고 담백하고 어떤 그 건강과 영양의 어떤 맞춤형 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예쁘다. 네. 하회 마을과 회룡포의 순수한 자연을 그대로 담은 빵.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옛날 엄마들 맛 있잖아요. 그러니까 뒷맛이 편안한 거. 그래서 저는 또 굉장히 입맛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시중에 웬만한 거는 되도록 안 사 먹는 타입인데 이 빵은 땡겨요. 몸에 참 좋을 것 같아서 식사 대용으로 다른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주 애용할 것 같아요. 강렬한 맛은 아니지만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은은한 매력에 손님들도 만족, 대만족. 하회마을과 회룡포 빵빵 디저트로 즐겨보세요. 든든한
달콤하고 푸짐한 빵에 이어 부드럽고 포근한 음료가 나섰다. 마의 6차 산업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안동에서 야심차게 출사표를 던진 음료계의 아이돌. 보통 커피숍에는 커피랑 차 종류가 많은데요. 저희 카페에는 마와 생강을 이용한 음료들이 많습니다. 땅속에 좋은 기운만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뿌리 깊은 식물 생강과 마의 주산지 안동에서 맛보는 마와 생강 음료. 안동이 그 생강하고 마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농촌형 카페에서 생강 라떼랑 마 미숫가루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홍코너 생강 선수 등판했습니다. 생강차, 생강 레몬티, 생강 라떼, 생강 에이드.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고요. 우리가 만나볼 음료는 바로 알싸하지만 포근하고 매콤하지만 부드러운 생강 라떼. 이에 질세라 마음료 등판. 미숫가루 스무디 요거트. 지금까지 이런 메뉴는 없었다. 이것은 디저트인가 보약인가. 음료 한 잔의 여유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특별한 메뉴 생강 라떼와 마 미숫가루. 마와 생강의 효능을 찾아보자면 동의보감까지 거슬러 가게 되는데요.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며 신체의 찬 기운을 없애주고 마는 인삼 이상의 효능을 가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죠. 생강이 그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몸에는 좋은데 좀 매워서 먹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착즙해서 가열해서 그 생강의 매운맛을 단맛으로 바뀌어서 진액을 만들어서 카페 메뉴를 만들었고요. 또 많은 가루가 특별한 맛이 없어서 위장에 좋은 그 끈적한 성분을 살려서 이것도 진액으로 만들어서 카페 메뉴를 만드니까 훨씬 더 몸에 좋은 음료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 걱정도 한시름 내려놓고 오늘은 차분히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한 모금의 여유에 활기 북돋아주는 포근함과 건강까지 모두 담았으니까요. 지 않고 향긋하고 진한 게 맛있네요. 이 카페에 오면 특별한 메뉴를 맛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취향 저격 중 건강식으로만 알았던 마와 생강의 화려한 변신. 식초를 이용한 식초 에이드와 카페에 오시면 빵에 발라 드실 수 있게 마를 함유한 안동 생강 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천년 발효종과 우리밀 풍성한 맛 자랑하는 빵. 생강과 마를 진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까지 빵빵하게 채우고 달콤하게 호로로 들판의 풍요로 모두 꽉 채운 빵으로 하회마을과 회룡포 여행도 다녀왔고요. 안동의 명물 마와 생강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맛있게 즐겨봤습니다.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은 디저트 열풍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 부드러운 거품과 톡 쏘는 탄산, 온몸 가득 품고 있는 기분 좋은 풍미까지. 단 한 모금만으로도 힘들고 우울한 기분을 업시켜주는 음료의 정체, 바로 맥주인데요.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맥주의 세계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보슬보슬 봄비 내리던 날 찾아간 청주시 용담동의 한 번화가. 복잡한 거리에 자리한 한 상가 건물로 올라가면 바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공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와, 신세계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맥주의 매력을 알려주실 서원영 대표님, 반갑습니다. 보면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거든요. 이곳에 오는 길은 굉장히 번화가인데 여기 막상 들어왔을 때 정말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이곳은 수제 맥주를 만드는 공간이고요. 맥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공간으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쩐지 마치 중세 유럽에 순간 이동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보니까 다양한 소품들도 많아요. 유럽의 유수한 맥주 양조장에서 쓰이는 문양이라든지 실제 거기서 사용했던 어떤 오크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공방 한켠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맥주들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맥주의 각기 다른 맛과 향만큼 개성 넘치는 병과 라벨을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진짜 종류가 많아요. 네. 저희가 이제 국가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다 드셔보셨나요? 네. 세계를 돌며 맥주에 대해 공부하고 맥주와 관련된 다양한 소품, 기구들을 수집해온 서원형 대표. 덕분에 이곳에선 국내에선 좀처럼 만나기 힘든 맥주들을 직접 보고 구입까지 할 수 있는데요. 와, 맥주 마니아들에겐 이만한 공간이 없겠네요. 그런데 잠깐. 거대한 칠판 한가득 그려진 동그라미와 그 속에 적힌 알 수 없는 암호들. 이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와, 대표님, 이게 다 뭐예요? 네, 이거 맥주 종류를 간략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다 맥주 종류라고요? 네. 이렇게 많아요? 사실 이것도 지금 간략하게 표현한 건데요. 맥주 종류는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추려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들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아는 거는요. 라거. 네. 라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메리칸 라거에서 특히 이쪽 부분만 좀 많이들 즐기고 계세요. 그럼 오늘 이 수많은 맥주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네. 맥주 초보자들을 위한 알찬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물이 가장 중요하죠. 맥주는 95%가 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로 몰트인데요. 몰트의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그리고 맥주는 메가 혹은 보리로만. 맥주란 무엇인지 또 어떤 재료들로 만드는지 가장 기본적인 과정부터 발효 방식과 증류, 맥주에 얽힌 역사와 에피소드까지 폭넓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이런 수업을 마쳤다면 이제 실습에 돌입할 차례입니다. 맥주 주조에 필요한 재료와 갖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나만의 맥주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설레는 여정의 시작은 맥주의 주 재료인 메가. 싹을 틔운 보리를 분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메가를 어느 정도 분쇄하느냐에 따라서 맥주 맛이 달라진다고 하는군요. 다음으로 물과 함께 끓여줄 차례. 끓는 동안 계속해서 저어주어야 늘어붙지 않는다는데요. 맛있는 맥주를 맛보기 위해 보통 정성이 필요한 게 아니군요.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네. 대표님, 저 이제 네. 1시간은 더 온 것 같아요. 아,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요, 네. 아까보다 훨씬 적기가 편해졌는데 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온도를 올리면서 저어주면서 이 보리에 있는 알곡이 이제 당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되게 많이 가볍죠. 적기 편하게. 네. 다음으로 맑은 메가즙만 걸러냅니다. 나오죠. 다른 거랑 다르게 이 보리 껍질이 필터 역할을 해줘서 이래요. 한번 맛을 보시고 얼마나 단지 알려주세요. 맥주 맛의 기본을 좌우하는 메가즙. 어떤 맛일까요? 약간 식혜 같기도 하고 네. 너무 달고 맛있어요. 엄청 달죠. 네. 다음으로 독특한 향을 가진 식물 호흡을 넣어 맥주에 풍미를 더해줄 차례. 1시간 정도 더 끓여주고요. 구리로 만든 기구를 넣어서 칠링, 식히기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찬물이 전도율이 높은 구리관을 통과하면서 뜨거운 물을 식혀주는 과학적인 원리죠. 마지막으로 맥즙의 당분을 발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효모를 넣고 꼼꼼하게 밀봉한 후엔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는 숙성실로 옮겨줍니다. 우와, 이런 공간이 있었네요. 아우, 멀리도 들어온다. 네. 너무 뿌듯합니다. 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정말 기대돼요. 어떤 네. 맛이 나올지. 주조 날짜를 적어서 붙여주면 완성. 이게 2주 정도만 지나면 완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2주 정도만 꾹 참고 기다려 보려고요.
너무 기대돼요. 2주 뒤에 만나자. 메가와 홉, 효모의 비율에 따라 맛과 색, 풍미가 달라지는 오묘한 맥주의 세계. 그래서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매력적인 맥주의 세계를 눈과 입으로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거는 식전주로 되게 유명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새콤하고 식욕을 돋구는 그런 용도의 맥주고요. 와, 색감이 너무 예뻐요. 거품색도 예쁘죠. 네. 거품부터 천천히 음미해 보는데요. 음료수 같은 네, 진짜 맛있죠. 맛있어요. 전혀 술 같지 않아요. 술 못 마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좀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대표님이 직접 만든 영국식 에일 맥주입니다. 진한 빛깔만큼 향도 진한데요. 이거 좀 향도 나면서 약간 구수한. 네, 보리의 향이 좀 강조됐고요. 그리고 맛도 약간 달달하면서 겨울철에 먹기 참 좋은 맥주예요. 네. 그 묵직한 맛이 부드러운 거품에서부터 느껴지는데요. 이건 또 다른 맛이에요. 네. 너무 맛있는데 이건. 맥주마다 그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안주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스타우트 같은 경우에는 로스티드 덕 혹은 로스티드 비프에서 좀 많이 익힌 고기류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밝은 맥주일수록 라이트한 그런 안주가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서 밝은 색깔의 맥주 중에 우리가 밀맥주가 있는데요. 그런 거는 치즈나 샐러드 이런 게 어울려요. 저는 그냥 무조건 치맥이었거든요. 네, 치킨은 모든 맥주에 다 어울린다고 네, 봐도 맞아요. 과언은 아닌데요. 저도 상당히 즐기고 있고요. 네. 특히 어울리는 맥주라고 한다면 영국에서는 페일에일이라든지 우리가 즐겨 먹는 아메리칸 라거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라거랑 드시는 게 가장 어울린다고 봐야 됩니다. 맥주만큼 다양한 모양의 전용 잔들. 맥주를 마실 때는 그 특성에 따라 잔의 모양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근데요. 네. 지금 맥주 종류에 따라 이렇게 컵드 모양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나요? 모든 잔에는 사실 이야기랑 전통 스토리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품이 되게 중요한 맥주는 아무리 따라도 맥주가 흐르질 않아요. 거품이 솟아오르면 솟아올랐지 흐르진 않아요. 네. 또 맥주잔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가장 두툼한 데까지 맥주를 따르고 나머지를 거품으로 채워라.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런 맥주는 그래서 가장 통통한 부위까지 맥주를 따르고 나머지는 거품으로. 네. 그냥 단순히 술이 아니라 맥주에도 문화가 있고 다 의미가 담겨 있네요. 네. 와, 정말 알면 알수록 재밌는 맥주의 세계입니다.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가 어떻게 되세요? 네,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맥주를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또 저희만의 그런 어떤 맥주 레시피를 개발을 해서 저희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맥주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즐겨도 특별한 맛을 선물해주는 맥주의 세계. 기쁜 날 혹은 즐거운 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눌 특별한 음료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직접 만들어 더 특별한 수제 맥주 한 잔 어떨까요? 교과서에서 봤던 경주는 잠시 잊고 경주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경주를 보여드릴게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경주. 오늘은 월정교에서 경주의 찐 매력을 탐구해 봅니다. 경주를 사랑하는, 그래서 경주를 더 알고 싶은 아나운서 강민재입니다. 오늘 다시 만나볼 경주는 바로 이 월정교인데요. 월정교, 이름만 들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잠깐만 민재 씨, 오늘부터 새 코너가 생겼어요. 새로운 코너요?
저 들은 게 없는데? 아니, 진행자도 모르는 새로운 코너가 어딨어요. 무슨 코너예요? 간단한 퀴즈. 저 퀴즈 울렁증 있단 말이에요. 저 퀴즈 못해요. 저 경주 모르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뭐예요, 또? 아나운서 강민재에서 경주 알지 못하는 강민재로 몸풀기 퀴즈 같은 OX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월정교는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졌다. OX. 옵니다. 왜냐면 딱 봐도 엄청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잖아요. 그냥 신라도 아니고 통일신라인데 통일했겠다. 자신감 뿜뿜하겠다. 금관, 다보탑만 봐도 화려한데 당연히 이 정도 화려하면은 통일신라 시대 아닐까요? 와우,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월정교의 발굴조사에서 복원 완료까지 강민재 아나운서 나이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 이건 무조건 X죠. 저를 되게 어리게 보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26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뭐 복원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을까요? 뭐 한 최대 3, 4년 걸리지 않았겠어요? 땡! 발굴조사에서 복원까지 30년이나 걸렸다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월정교는 하루 24시간 개방한다? 이건 O일 것 같습니다. 아니, 월정교의 또 다른 타이틀이 야경사진 맛집인데 야경사진 좀 여유롭게 찍을 거면 24시간 개방하지 않을까요? 땡! 월정교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확실히 문제를 풀어보니까 제가 경주를 잘 모르는 경알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정교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호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경주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된 월정교. 하지만 눈에 보이는 월정교의 겉모습만 담아간다면 찐 경주 여행이 될 수 없겠죠. 이 화려한 모습 안에 간직한 깊고 오래된 역사의 향기를 따라가 보자고요. 제가 사실 주무관님 뵙기 전에 퀴즈를 3개를 풀고 왔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맞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월정교가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거였는데요. 근데 제가 사실 그걸 알고 맞춘 게 아니어가지고 아직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 월정교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다리인 건가요? 월정교는 이제 월성 남쪽에 흐르는 이제 문천 위에 세워졌던 다리입니다. 이제 삼국 사기에는 이제 760년에 이제 국남쪽 문천 위에 월정교와 춘향교 두 다리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고, 이제 798년에 이제 국남쪽에 누교가 불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피해 상황이라든가 규모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고려 시대 때 사람인 이제 김극기라는 사람이 지은 시에 이제 월정교가 등장하고, 13세기 말의 사람인 이제 노경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월정교를 다시 수리했다는 기록도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저 월정교가 최근에 또 복원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복원된 거면 그 사이에 뭔가 어떤 훼손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 또 다른 기록이 이제 신증동 여지성남에는 이제 월정교가 이제 그 터만 남아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록을 토대로 봤을 때 이제 13세기까지는 월정교가 존재했지만 그 이후 어느 시점에 이제 월정교가 훼손이 되어서 그 터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월성의 남쪽 통로였던 월정교는 왕궁이 있던 월성과 부처님의 땅이라 여겼던 남산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데요. 자,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그 시대의 월정교를 좀 더 생생하게 그려볼까요? 지금 저희 뒤에 흐르는 천이 문천이라고 하는데 저 문천이 원효대사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네, 그 현재 이름은 남천이라 불리고 이제 여러 문헌 기록에는 이제 문천이라고 나옵니다. 기록상에 따르면 이제 문천 위에는 이제 월정교뿐만 아니라 이제 춘향교, 귀교, 유교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유교는 이제 느릅나무라는 뜻인데, 이제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제 원효대사가 이제 느릅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이제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옷을 이제 말리기 위해서 여석궁에 들어갔고, 이제 여석공주와 이제 하룻밤을 지낸 이후에 이제 설총을 얻었다는 이제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문천입니다. 이처럼 이제 문천 위에 이제 다리가 많았던 이유는 이제 이 주변에 이제 월성이라는 왕궁, 이제 그 주변에 위치한 관청,
그리고 이제 남산이란 종교적 장소를 서로 이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제 통행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기록상에 보이는 여러 다리들이 많이 건설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천의 여러 다리들과 함께 통일신라 시대 월성의 남쪽 풍경을 완성했을 월정교. 하지만 그 후 훼손과 수리, 그리고 또다시 훼손과 복원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붕 있는 다리는 사실 처음 걸어보는데요. 딱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진 다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잘 만들어질 정도면 복원 과정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복원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월정교 복원 과정은 이제 1984년에 이제 석재 조사와 이제 발굴 조사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시 조사를 통해서 이제 4개의 배 모양의 교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불에 탄 목재, 그리고 이제 기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제 배 모양의 교각을 갖추고 그 위에 이제 누각을 갖춘 다리 형태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월정교의 위치나 구조가 그대로 복원됐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터에는 이제 월정교 교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현재의 월정교 위치가 이제 옛날 월정교 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교각 위쪽의 그 모양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추정에 의한 복원이라서 이제 당시의 모습과 같은지 다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08년 복원 공사를 시작해서 10년의 노력 끝에 탄생한 지금의 월정교. 역사 유적지를 넘어 인생사진 성지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민재 아나운서도 찍어봤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대로 인생사진이 되는 사진 맛집. 여러분도 인정? 오늘 다시 만나는 경주는 바로 월정교였는데요. 오늘 월정교의 역사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인생사진까지 남겨봤습니다. 이 월정교는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겨울에도 좋고 봄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제 봄이 찾아왔죠. 따뜻한 봄날에 월정교 앞에서 인생사진도 찍고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시 만나는 경주였습니다. 수많은 신라인들이 일상으로 오갔을 월정교. 그 시대의 풍경을 눈에 그리며 월정교의 찐 매력 속으로 느긋하게 시간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덤으로 인생사진도 남기고 말이죠.